한국 구세군 자선냄비본부의 시종식이 열렸습니다. 본격적인 모금 활동에 앞서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함께 이웃사랑 운동의 시작을 선포한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최근 전투기 격추 사건으로 러시아와 터키 양국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으로 인한 종교적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두 나라 간의 관계, 박종상 목사에게 들어봅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커피향이 가득한 영화 한 편이 개봉됐습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커피향으로 고단한 이들의 인생을 다독이는 영화 세상의 끝에서 커피 한 잔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이미 보도에서 접하셨듯이 종교인 과세가 정부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교계 내부적으로도 준비가 필요해졌는데요. 이미 납세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납세 자체에 대한 의문이라기보다는 납세 방법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 개인별 납세는 물론 교회 부속 기관들의 세금 징수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달라질지 꼼꼼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12월 2일 수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한국 구세군 자선냄비본부가 본격적인 거리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목표 모금액은 70억 원으로 전국 452여 곳에서 모금 활동이 진행됩니다. 자선냄비 시종식 현장에서 최은원 기자입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2015년 자선냄비 모금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겨울에도 거리 곳곳에 희망을 담은 종소리가 울립니다. 구세군 자선냄비본부는 서울광장에서 시종식을 갖고 본격적인 거리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70억 원으로 전국 76개 지역에서 5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거리 모금 활동에 참여합니다. 자선냄비 수는 지난해보다 90여 개 늘어난 450여 개가 설치됐습니다. 한국구세군은 거리 모금 외에도 교회 모금과 톨게이트 모금, 물품 후원, 기업 모금, 온라인 모금 등 다양한 방법의 모금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모금액은 65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액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또 한 번 그 기록을 갱신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구세군 박종덕 사령관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이 2016년엔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종소리를 힘껏 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선냄비 나눔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고 새 날을 열어갈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동춘 회장은 국민들의 뜨거운 모금 참여를 바라며 자선냄비로 사행시를 지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구세군 자선냄비,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 냄비 걸고 굶주린 이 백성을 먹이더니 비록 작은 손이 모아져 100억이 넘으니 이제는 지구촌을 먹이소서. 매년 겨울 따뜻한 나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온 구세군 자선냄비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 가운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모금은 12월 한 달 동안 계속됩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앞으로도 멋진 나눔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교계 국회평신도 5단체 협의회는 지난 1일 국회에서 한국교계 지도자 초청 현안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회에는 협의회 상임대표인 김영진 장로를 비롯해 공동대표 홍문종 장로와 소강성 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영진 장로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올바른 성문화를 저해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관련법 조항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낙중 목사와 이재창 목사 등이 국가인권위원회 동성애 관련법 개정 호소문을 낭독했고, 보고회 참석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동성애 삭제를 위한 청원 서명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이번 현안 보고회에는 예장합동 박무영 총회장과 예장통합 최영남 총회장, 박주선 의원 등이 참석해 격려했습니다. 사단법인 성민원은 지난달 26일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위한 제16회 빛사랑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성민원 이사장인 권태진 목사를 비롯해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 지역과 교계 인사 등 7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성민원 권태진 이사장은 행사에 참석한 이들은 빛의 사람들이라며 신앙에서 나온 봉사의 에너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순서로는 나라와 봉사자들을 위한 특별 기도를 비롯해 17년간의 자원봉사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영상 보고와 성민원 취지문 낭독, 감사패 수여 등 나눔의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성민원은 군포제일교회가 지난 1998년 전문 복지사역을 위해 설립하고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과 노인 등의 전문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최근 IS를 비롯한 테러와 연루된 급진 이슬람 세력의 위험성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텐데요. 이에 못지않게 서방 세계에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 이슬람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중동에 개입하게 되면서 뜻하지 않게 이스라엘과 맞서게 될 때 세상은 종말로 치달을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Joel, it's great to be with you back here in the epicenter, in the Temple Mount here in Jerusalem. It's an honor. Thank you, Chris. Great to be with you. A lot of things have happened since we last talked, and especially the biggest development is Vladimir Putin has come into Syria in a big way militarily. What's your reaction to this development? We are watching a catastrophic capitulation by the American government in the Middle East. It was bedrock U.S. foreign policy for 6-7 decades to keep the Russians out of the Middle East. And yet we have, the President Obama and his administration have surrendered. We have withdrawn, we have surrendered, we have ceded the playing field to Vladimir Putin, who is a czar rising. He's an imperialist. He's dangerous. And the fact that he is operating with abandon, with complete freedom, militarily, just a few miles north of Israel is stunning and incredibly dangerous. What are the consequences for the region and for Israel as well? From my perspective, the first question you have to ask is, are we watching the preparations for the war of Gog and Magog? When you look at the prophecies of Ezekiel 38 and 39, and if you conclude, as I have, that the historical detective work leads you to that Magog is Russia, then you are looking for an evil leader emerging in Magog, in Russia, who will form a military alliance with Iran and a group of other countries that will come against Israel in the last days from the north. Now, in the 2,500 years since Ezekiel wrote that prophecy, Russia and Iran never had a military alliance, where they were never even friends. The last time Russia ever took military operations of this magnitude in the Middle East was to invade Iran at the end of World War II. Does that mean the prophecies of the War of Gog and Magog will happen soon or even in our lifetime? No. This could be decades or theoretically centuries off. However, when you actually have Russia and Iran fighting on the same side, just miles north of the mountains of Israel, it does give you pause. Iran, who curses Israel every single day of the year, and every few days or every few weeks says we're going to annihilate the Jewish state, Israel's going to disappear. Look, I don't believe that Russian leaders, Putin namely, understand the apocalyptic eschatology or end times theology of Iran's leaders. I believe that Putin is a czar. He's an imperialist. He sees an opportunity. He sees President Obama cutting and running, surrendering, capitulating from the Middle East. He sees an opportunity to move. So I believe that Putin this is a power play for him, but he doesn't understand who he's working with. Iran's leaders are apocalyptically motivated. They have an end times theology. And that is so different from the way Putin sees the world. But the danger is that Putin could get hooked into an attack or a threat against Israel that he doesn't initially plan because he doesn't know who his partners are. In all of the things that are going on, what do people in the West, particularly the United States, need to know about what's happening here in the Middle East?
darkness is falling on this region, on the world, but darkness is falling on this region. Muslims are being slaughtered by the hundreds of thousands. There are more than 300,000 dead just in Syria. This is genocide. And it's happening right on the border of a country born out of the ashes of genocide. Every political leader in the United States has always said, never again. We'll never allow the Holocaust to happen again. And yet, the Obama administration is helping Iran on the pathway to having genocidal weaponry. Christians need to understand that these are dark times. Now, there's hope. Christ is coming, and we need to spread the gospel, and people are coming to Christ, Muslims, Jews, more than ever before, out of the chaos and the darkness. But the church can't wait for the American government or any government to do the right thing. We have a command, a series of commands from Christ. Proclaim the gospel, care for the poor, strengthen the church, pray for the persecuted, stand with the suffering, and that's what we need to be doing like never before. Certainly a time to be praying for the peace of Jerusalem and the whole Middle East. Thank you. Thank you. 앞서 보신 것처럼 러시아의 중동 개입을 심각하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터키와 러시아의 갈등 상황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 시간에는 먼저 터키와 러시아의 해묵은 갈등의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박종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최근에 IS의 그 문제가 심각한데요. 터키와 우리는 러시아가 협력해서 이 IS를 대항할 줄로 알았는데 뜻밖에도 러시아와 터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번 사건을 단기적으로 보면 시리아 대통령 알사드 정권을 축출하기 위한 서방 세계와 또 그 정권을 지지하는 러시아 사이의 그 갈등이 그 원인과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것이 이번에 터키 정부의 발표문에 나왔는데 러시아 그 전폭기에 격추된 그 조종사의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터키 정부가 시리아에 있는 그 러시아 전폭기 조종사 시신을 수습하면서 러시아 정교의 의식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에 양도하겠다, 인도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며칠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그 해묵은 그 터키와 러시아의 갈등의 문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 터키 정부가 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러시아 정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이번 격추 사건의 배경에는 아주 오래된 러시아와 터키의 갈등 관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 국제 정치나 뭐 역학 관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신앙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번 사건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54년 이제 동서에로마 교회가 이제 분열을 하게 되고 서로 파문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1453년경에 그 오스만 터키 제국이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 다시 말하면 지금의 러시아 정교의 본산지인 콘스탄티노플을 이제 함락시키고 그 도시 이름을 이스탄불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네네. 물론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 대한 신앙의 활동은 보장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콘스탄티노플 총대 주교자는 서방 교회에 지원을 요청했지만은 그러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지금의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로 그 총대 주교자를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네. 옮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이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터키를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과 그다음에 러시아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러시아 정교의 그 갈등이 지금까지도 지속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슬람의 황금기를 7세기부터 14세기까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7세기부터 14세기까지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은 반대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러시아의 정교의 역할이 굉장히 쇠퇴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리 이슬람 세력의 확장을 러시아가 많이 막고 있었다. 그렇게도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13세기에서 15세기까지는 교회 영역을 잃어버린 시기다, 상실한 시기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이슬람의 그 확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십자군 전쟁 그 패배로 인해서 그 뼈저리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서구 사회는 15세기부터 이제 다시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식민지 확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이때부터는 그와 반대로 이슬람 세계는 19세기까지 또 이제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나 모슬렘들은 암흑기를 맞이했다고 해서 서구 세계의 그 제압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아프리카, 네네. 또 남인도 지역, 그다음에 남중구, 또 남필리핀 이런 지역으로 또 진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동부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이 이제 이슬람 세력의 확장을 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한때는 이제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서 교회를 박해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이슬람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러시아는 어떤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이슬람 세력의 확정을 지금도 차단, 제재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고 있는 터키 정부가 네. 정치적인 그런 그 문제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역할을 앞장세워서 이번 사건을 이제 해결하려고 이렇게 노력했다. 그 화해 제스처를 보여줬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11월 13일부터 우리 파리 연쇄 테러 사건 이후에 프랑스 정부가 IS에 대한 그 지칭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IS, 이슬람 국가 이렇게 통일돼서 불렀는데, 그 테러 이후에는 이제 IS와 다에시 이렇게 구별해서 불렀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 질문에 대한 것도 제가 종종 듣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IS는 뭐 IS, IR 이런 식으로 해서 시리아 또는 이라크에 있는 이슬람 국가다.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영어의 약칭이 IS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래 이 IS 이제 그 말은 아랍어로 다울라툴 이슬라미아 피 알 이라크 와 샴이라고 하는 이제 그 말의 약자인데, 그 앞에 있는 글자를 이렇게 따서 부르는 것이 이제 다에시가 되거든요. 근데 그 다에시는 이제 아랍어로 집밥다, 이렇게 지압하다, 이제 그런 경멸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뜻인데, 모슬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는 이슬람 국가가 아니다. 네네. 진짜 다에시 저거는 모함마드가 세우고자 하는 이슬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또 이제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이제 서방 국가가 그럼 우리도 다에시라 쓰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고 있는 그런 이제 경험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씁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들이 IS 이슬람 국가를 표방했으면은 그 표방한 것을 우리가 그 국채로서는 인정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고자 하는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실체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IS라는 말을 사실 쓰는 것이 네네.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모함마드 시대부터 지금까지 모슬렘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칼리프 체제에 의한 모함마드의 가르침에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것이 사실 모든 모슬렘들의 그런 생각인데, 네네. 그런 뜻을 받고 있는, 또 잘 알고 있는 이 그룹들이 사실 이슬람 국가를 세웠다는 측면에서 IS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도 불러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IS 하게 되면 굉장히 새로운 테러 조직과 국가 체제로 그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이미 이슬람 국가로 현대사에서 등장한 나라가 있습니다. 네네. 그 나라가 바로 파키스탄인데, 우리 파키스탄 생각하게 되면 그냥 국명으로 봅니다만은, 그러나 파키스탄 나라 이름이 이슬람 국가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팍이라고 해서 이 파키스탄의 팍자는 거룩하다, 깨끗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스탄은 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파키스탄의 수도가 이슬람 아바드인데, 우리는 풀어서 이슬람 아바드 얘기합니다만은, 이슬람 아바드, 다시 말하면 이슬람의 거주지, 본거지, 둥지라는 그런 의미에서 네네. 이미 1948년도에 파키스탄이 인도에서 독립할 때는 전형적인 이슬람 국가로 그들이 사실 그것을 세웠고 국제사회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IS도 그런 국가가 말고 다시 세속화된 서구 영향을 받은 그 파키스탄이나 혹은 또 탈레반이 관장했던 그런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네네. 진짜 모함마드가 원하는 순수한 이슬람 국가를 세우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이슬람 국가라고 그들이 명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체가 어떠하든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다에시보다는 네네. 오히려 IS라고 불러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런 네네.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통 계승의 차원에서 지금도 이제 근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그런 국가 체제를 세우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이시보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IS라고 불러주는 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네. 참 오늘 좋은 정보신데요. 정말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몰랐다는 것이 참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보다 좀 더 많은 계몽과 또 교육이 있어야 될 줄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중동 평화가 정말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예명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요즘 날씨 진짜 춥잖아요. 네. 건강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저는 목이 좀 쉬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 왜 따뜻한 커피 한 잔 생각나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좀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기분 정말 좋은 기분인데요. 바로 이 따뜻함을 담은 영화 한 편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끝에서 커피 한 잔이라는 영화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커피콩을 볶고 부드러운 원두가루가 만들어지면 안에서 밖으로 원을 그리듯 천천히 물을 붓습니다. 가루가 가라앉지 않게 가느다란 물줄기에서 한 방울 두 방울 커피가 완성됩니다. 향기만으로도 잠깐의 쉼과 안정을 주는 위로의 시간입니다. 해안가 땅끝마을 요다카 커피라는 이름의 한 아담한 카페가 있습니다. 8년 전 아버지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의 고향 노토를 찾아온 미사키. 그녀는 아버지의 창고를 꾸려 카페를 차리고 그곳에서 커피를 만들며 묵묵히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もちろん本当のところはわかりませんよ。いかんせん行方不明になって8年になりますから、失踪宣告というものを申し立てることもできるんです。そしたら、法律的には死亡とみなされるわけですね。たとえ死んだという証拠が何一つなくても。もう一つは、さっき私、お父様には財産が何一つ残ってないってね、勢い余って言っちゃいましたけども、一つあるにはあるんです。船小屋が。これがもうまるっきりもう資産価値がゼロで。だから、私がここに来たような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 세상의 끝에서 커피 한 잔은 대만 출신 감독 치앙시우청이 일본으로 건너가 만든 작품으로 여성 감독 특유의 섬세한 감성이 돋보이는 영화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타이페이 금마장 영화제 관객상 수상을 비롯해 밴쿠버 국제영화제, 부산 국제영화제, 런던 국제영화제 등에 공식 초청되며 관객과 평단의 뜨거운 호평을 받았던 수작이라고 하네요. 미사키가 카페를 차린 이웃집에는 두 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싱글맘 에리코가 있는데요.
에리코가 방황하는 사이 두 아이는 급식비를 못 내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山崎さん持ってこなかった？そう。じゃあちゃんと連絡帳に書いておきましょうね。おめえ早くしろよ。桜井さんも忘れちゃった？ちゃんと持ってきたはずなのに。よく探した？取られたのと違う？絶対そうだよ。絶対そうだよ。はいはい。桜井さん、もう一度お家でよく探してみてね。はい。教科書の39ページ開いてください。言わないで。 주인공 미사키와 에리코 역에는 일본의 전도연이라고 평가를 받는 나가사코 히로미와 일본 여성들의 최고 워너비 사사키 노조미가 공동 주연을 맡았는데요. 이들이 풀어놓는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정선에 무라카미 준, 우스다 아사미 등의 실력파 연기자들의 연기가 더해지며 영화의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에리코를 도우려는 미사키. 처음에는 차가웠던 에리코지만 점점 미사키에게 마음을 열며 이들은 가족이 되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이시카와 현 스즈히 로케이션을 통해 담아낸 청초하고 아름다운 영상과 따뜻한 말들이 기분 좋은 시간과 공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でも私高校も出てないしキャバ嬢ぐらいしかできなくて頼みのおばあちゃんも入院しちゃったしやっぱり3人で金沢行くしかないのかな。だったらしばらくここで働かない？ 커피 한잔 할까라는 말은 때로 얼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스르륵 녹아내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많은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그 온기와 향을 함께 공유하며 서로의 마음을 열어주기 때문이죠. 어서와 다녀왔어 와 같은 이 평범한 일상의 대화가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공간. 세상의 끝에서 커피 한 잔을 나누는 그녀들의 이야기를 스크린으로 만나보시죠. 커피 한 잔에 녹아든 누군가의 이야기. 세상의 끝에서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네, 참 잘 봤습니다. 근데 영화 속의 그 커피 향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서 커피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이 일본 영화 특유의 잔잔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개봉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을 타고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거든요. 가셔서 영화도 보시고 커피 한 잔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새로 나온 기독교 신간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청년사역연구소 대표 이상갑 목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시대 청년들에게 보내는 편지 설레임이 출간됐습니다. 말씀설, 올레, 이말임을 합친 설레임은 메마른 뼈처럼 절망하고 방황하던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말씀이 와서 임하는 경험을 통해 어떻게 삶을 소생시키고 깨달았는지를 엮은 책인데요. 크게 4부로 나뉘어 스펙, 결혼, 비전, 직장, 교회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D.A. 카슨, R.C. 스프로울, 브라이언 채플 등 이 시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단순한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를 넘어 각 위격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그 각각을 이해했을 때 하나님 한 분으로 귀결되는 성경의 이해 방식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삼위 하나님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 가이드이자 삼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참고 도서가 될 것입니다. 내 마음 살리기, 하나님의 타이밍을 쓴 오스 힐먼이 365일 아침마다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가 출간됐는데요. 이 책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과정은 물론 당신이 누군지, 아버지께서 당신을 어떤 눈으로 보시는지를 확인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상처받은 이들을 품에 안고서 울며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내적 치유 기도 사역자로 활동해온 박윤희 선교사의 안고 오는 기도자가 출간됐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가정의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과 치유의 은사로 많은 이들을 치유한 기도 사역자로서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총 7장을 통해 전해지는 박윤희 선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함께 치유되는 은혜를 누려볼까요? 다양한 기독교 문화 소식 박예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 검색으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 협약회의가 어제로 마무리됐습니다. 기후 문제는 전 인류의 과제겠죠. 논의하고 결단한 모든 제목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지구 회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